강성우 인사이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형 토큰으로 지목한 토큰이 무려 94%나 급락을 하면서 시총이 1,800억 증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2021년 3월 달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코인인 네. LBC 발행사에 대해서 증권법에 의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하고 네. 작년도 11월 달에 그 미국 지방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서 연방증권법에 의한 증권으로 판결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해당 토큰인 그 LBC 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었는데요. 업비트에 상장된 LBC 코인인 경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형으로 판단을 하고 법원에 기소를 한 2021년 3월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달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상장 폐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94% 시총이 1,800억이라기 증발을 하죠. 네. 다만 업비트 측에서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 때문이 아니라 그 해당 토큰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어서 그 상장 폐지를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아울러서 미국과 한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다르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나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은 만약에 그 LBC 코인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용으로 판단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가 상장 폐지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만큼 그 특정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여부가 네. 그 시총이라든지 가격 급등락에 상당한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겠지만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국 SEC에서 기소한 사건이 또 있는데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권도형 대표를 증권법 위반과 또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루나테라 발행자인 권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난 1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연방법원에 테라 루나를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을 하고 미등록 증권 발행, 판매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게 대해 가지고 최저 51조 7천억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뉴욕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권 대표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한 바가 있지만 권 대표는 그때 당시에 나는 죄가 없어라고 반발을 했었던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루나테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겨우 일주일 만에 거의 100% 폭락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루나테라 대폭락인 경우는 가상자산 헤지펀드인 그 3에로우스 캐피탈 네. 그리고 코인 중개 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 대형 거래소인 FTX의 연쇄 파산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의 흑역사 크립토 윈터 혹한기까지 유발한 핵심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EC가 권도형 대표를 기소하면서 밝힌 또 다른 사실이 권도형 대표가 비트코인 10,000개를 스위스은행으로 이체를 해서 현금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300억 정도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참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허탈하죠.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최저 51조 내지 70조 원 정도의 투자자 피해가 유발돼서
이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가슴치고 통곡하는데 네. 그리고 본인은 항상 나는 죄가 없다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네. 만 개의 비트코인을 빼돌려 가지고 그것을 스위스 현금화 시켜서 그걸 스위스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자기는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상상을 해보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권대용 대표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나라를 거쳐서 도망 가서 지금 현재 그 세르비아에 가가지고 아예 주소까지 우리나라 말로 주민등록 주소까지 확보를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토큰을 현금화시키고 본인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결과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서 이 부분의 경우는 전 세계 사법당국이 공동 공조를 해서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SAC에서 테라 루나 사태를 제재하다 보니까 자칫 이 스테이블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이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좀 비상이 걸린 분위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자칫하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난 18일 날 그 코인 텔레그래프 등의 그에서 관련된 언론에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루나테라 코인의 탈법 행위로 규정했던 법적인 논리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관련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그 권도영 대표에게 대상으로 한 기소장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더 강도 높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래서 테라 루나에 대한 기소 논리를 만약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게도 적용한다면 상당한 스테이블 코인 전반에 지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암호화폐 전반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법원에 제출한 그 기소장의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구축 통합, 프로모션, 마케팅, 상업적 거래 등등의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논리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까지도 적용한다고 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역시 증권형으로 규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테라폼랩스가 루나 테라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구축한 미라 그 프로토콜의 경우 기존 증권 거래의 스왑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네. 그 루나 테라의 미러 프로토콜을 증권 거래의 스왑 기법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토큰 스테이블 토큰들도 증권형 시장으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예. 있나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테라루나를 증권의 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으로 봤잖아요. 네. 근데 작년도 9월 달에 보면 금감원에서는 그 테라루나인 경우는 증권법에 의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네. 의견을 검찰에 제출을 했고 검찰도 테라루나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네. 결론을 내리고 권도용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법리적으로 테라루나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법리적 다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각됐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작년도 10월 달 법원에서 보면 그 테라루나 토큰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엔 증권형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판단을 했죠. 네. 하지만 이번에 그 준사법기관에 해당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테라루나인 경우는 미국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이야 하고 법원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법원 같은 경우도 테라루나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라든지 권도용 대표 등에 의한 수사, 사법적 판단이 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릴 만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미국 SEC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 USD 발행사인 팍소스에 기소를 결정하면 또 한 번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날 그 미국 경제 매체인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 USD 발행사인 팍소스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법원에 기소를 한다면 그 테라루나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보도를 하죠. 네.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가치 등에 고정돼서 설계된 그 토큰으로서 현재 시장 규모가 한 180조에 이릅니다. 아, 네. 예, 그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팍소스가 발행한 바이낸스 USD 같은 경우는 증권법에 의한 증권이다. 네. 따라서 증권법에 의한 그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리고 증권법에 의한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낸스 USD를 발행하고 있는 팍소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비록 현재 뉴욕 금융감독국의 그 조치에 의해서 비록 바이낸스 USD 발행을 중단을 했지만 네, 중단된 상태죠. 중단을 했지만 바이낸스 USD 같은 경우는 증권법에 의한 증권은 아니다라고 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테라루나를 이미 그 증권법에 의한 증권용으로 판단을 하고 연방법원에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논리와 유사하게 또다시 그 바이낸스 USD에 적용된다고 하면 상당히 전 세계 180조에 해당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제, 즉 말씀드리면 증권법에 의한 증권으로 사전에 등록 절차를 밟고 증권 당국에서 오케이 심사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증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조치들을 이행하다 보면 그 규제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고민을 해왔다는 부분이고요. 국제통화기금도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는 전통 은행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상당수가 증권법에 의한 증권용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BUSD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발행사인 팍소스와 또 SEC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팍소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 SEC는 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죠. SEC의 좀 구체적인 입장 내놓은 게 있나요? 아직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USD를 발행하고 있는 팍소스의 구체적인 혐의가 뭐다는 네. 내용은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 나온 건 없네요. 아직은 정확하게
그 문서로 예.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바이낸스 USD를 비롯한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분들인 경우는 만약에 테라 루나에 의해서 바이낸스 USD를 그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으로 규정을 할 경우는 당장은 아까 팍소스와 같이 발행 중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발행 중단을 한 이후에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증권으로 등록을 한 후에 증권이다 아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 아주 이색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잉글랜드 서식스 대학교에 있는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 교수인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USD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바이낸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이색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USD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FTX에서 자체 발행한 FTT 토큰도 증권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거래소 자체 발행한 토큰들 모두가 아슬아슬한 그런 분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세계 3위 거래소의 FTX가 왜 파산했습니까? 자체 발행한 토큰 FTT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네. 파산을 했거든요. 그럼 현재 그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글로벌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그 거래소별 비중을 보면 후오비가 가장 높고요. 이어서 비트파이넥스, 쿠코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순으로 그 자체 발행 토큰의 비중이 높다고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FTX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자체 토큰 FTT를 왜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FTT에 대해서 FTX 플랫폼에서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 네. FTT 토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서 FTT 가격의 상승이 결과적으로는 그 토큰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에게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즉 투자 계약에 의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밝힌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보죠. 네. 그러면 FTT를 발행한 주관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FTX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사업 프로젝트 백스가 있죠. 이 FTT 토큰은 FTX 거래소를 비롯해서 요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확산시켜서 사용처를 넓혀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FTT 토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백서를 포함한 문서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그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주체자, 재단, 공동사업계획, 생태계 확산, 그걸 통해서 수익을 높여줄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보고 투자자들은 FTT 토큰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약의 경우에 FTT 토큰을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이게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후오비, 뭐 비트파이넥스, 쿠코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등을 비롯한 거래소들이 또다시 한 번 더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커스터디 업무를 이행하는데 더 까다로워지게 된 상황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커스터디 규제 강화 규정을 통과시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날 그 여러 가지 언론에 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투자 자문사 자격을 갖춘 관리인에 한해서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는 보면 암호화폐 그 가상자산 거래소, 대출 플랫폼 등에서 그 해당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개정이 됐고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만약에 반려가 된다면 현재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적격 관리자에서 배제가 되면서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인 경우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못합니다. 네. 그럼 누가 하느냐?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에서도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이 배제될 것으로 법규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SEC의 강도 높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성우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